리그 올스타에 선정된 유명 선수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을 논하는 미팅 자리에서 선수 이름을 잘못 발음하고 다른 선수의 이름이 적힌 자료를 들고 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실수인데요. 그런데 이 끔찍한 실수를 2013년에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이미 NBA 스타 선수 반열에 오른 스테픈 커리에게 저지르게 됩니다. 커리는 현재 언더아머를 대표하는 농구 선수지만 NBA에 데뷔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나이키 농구화를 신었는데요. NBA에서는 나이키 농구화를 신고 있는 선수보다 나이키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농구화를 신고 있는 선수를 찾는 게 더 보기 힘들 정도로 NBA를 지배하고 있는 게 바로 나이키입니다. 2024년 기준 NBA 선수들의 농구화 브랜드 점유율을 보면 NBA 선수들의 3분의 2가 나이키 농구화를 신고 있는데요. 1위를 차지한 나이키는 2위인 아디다스와 점유율이 6배 이상 차이 나며 3위인 조던과 합치면 NBA 선수들의 약 74%가 나이키 조던 농구화를 신은 정도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농구 대표팀 선수들의 농구화를 보더라도 12명의 선수 중 8명이 나이키 조던 농구화를 신고 있고 NBA 공식 유니폼 제조업체 역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다른 그 어떤 스포츠보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스포츠가 농구이기에 NBA에서 뛰는 농구 선수라면 대부분이 나이키 농구화를 신게 되는데요. 커리 역시 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나이키와 계약을 맺은 선수였습니다. 특히 커리의 경우 자신의 대부가 나이키에서 일을 했기에 어렸을 때부터 나이키 농구화를 신었는데요. 2009년 NBA 드래프트 전체 7순위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지명되며 NBA에 데뷔한 커리는 나이키와 4년 계약을 맺게 됩니다. 커리는 역대 NBA 루키 최다 3점슛 기록을 세우며 올해 신인상 2위를 차지하는 등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잦은 발목 부상으로 기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2012년 팀과 연장 계약에 성공한 커리는 팀 동료인 클레이 톰슨과 함께 3점슛을 쏟아부으며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고 커리는 총 314개의 3점슛을 성공시켜 NBA 단위 시즌 최다 3점슛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커리는 경이로운 슈팅 능력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농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커리어 처음으로 NBA 올스타 세컨드 팀에 선정되는 등 주가를 올리게 됩니다. 당시 커리는 나이키와의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이었기에 여러 스포츠 브랜드에서 제안을 받았지만 나이키 역시 재계약을 원했는데요. 커리는 어릴 적부터 신어온 나이키에 대한 충성도도 있었고 나이키 농구화를 신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에 당시 나이키 스포츠 마케팅 이사가 참석한 미팅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나이키는 중고등 학생들도 저지르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한 나이키 관계자가 스테펀을 스테판이라고 발음하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미팅에 참석한 그 어떤 직원도 이 실수를 정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다 프레젠테이션에는 케빈 듀란트의 이름이 적힌 슬라이드가 있었는데요. 나이키는 케빈 듀란트에게 사용한 자료에 이름만 바꿔 사용했는데 그마저도 이름을 제대로 바꾸지 않는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이날 미팅에 참가했던 커리의 아버지는 케빈 듀란트의 이름이 적힌 걸 보고 더 이상 미팅 내용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나이키는 미팅 이전부터 커리의 기분을 상하게 했었습니다. 커리는 어릴 적 나이키가 주최한 크리스 폴의 농구 캠프에 참가했고 이에 대한 좋은 경험과 추억을 가지고 있어 본인 이름의 나이키 캠프를 열고 싶었는데 그의 나이키는 카이리 어빙과 앤서니 데이비스에게만 캠프를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더아머는 커리에게 계약금으로 매년 400만 달러를 제시했지만 나이키는 그보다 적은 250만 달러를 제시했는데요. 나이키는 이미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케빈 듀란트와 같은 슈퍼스타를 보유하고 있었고 커리를 이들보다 한 단계 낮은 티어의 선수로 분류했던 건데요. 결국 커리는 나이키가 본인을 최고의 대우로 제공하는 탑티어 선수로 여기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가장 큰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언더아머와 계약하게 됩니다. 언더아머는 커리의 시그니처 농구화에 커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넣어 디자인하고 회사 소유권을 일부 지급하는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단순한 선수와 브랜드 그 이상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는 모두가 잘 알다시피 커리가 말 그대로 미쳐 날뛰게 되는데요. 커리는 신들린 3점슛으로 팀을 40년 만에 NBA 파이널 우승으로 이끌며 MVP를 차지했고 그 다음 시즌에는 NBA 역사상 4시즌 연속 200개의 3점슛을 성공시킨 최초의 선수, 한 시즌에 400개의 3점슛을 성공시킨 최초의 선수, 이연속이자 NBA 최초의 만장일치 MVP로 선정됩니다. 3점슛 시대에 마이클 조던이라 불리며 역대 최고의 3점 슈터로 불리기 시작한 커리는 센세이셔널 슈팅 능력으로 개인 성적, 팀 성적, 인기 모두를 챙기며 NBA 슈퍼스타로 자리 잡았는데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커리의 인기 덕분에 언더아머는 불과 2년 사이 기업 가치가 140억 달러에서 280억 달러로 2배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당시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에서 시그니처 농구화 예상 매출액을 산출했는데 1위는 모든 나이키 시그니처 농구화를 누른 커리의 농구화였습니다. 나이키가 낮은 티어의 선수로 분류하며 학생들도 저지르지 않을 실수를 저질러 커리를 놓친 걸 후회하는 순간 아니었을까요? 1984년 컨버스 아디다스에 밀려있던 나이키는 단 한 번도 나이키 신발을 신은 적 없고 어릴 적부터 아디다스를 좋아했던 마이클 조던이라는 대형 루키를 찾아가 환상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사로잡으며 반전을 꾀했는데요. 아디다스
아디다스에 충성심이 있었던 조던은 아디다스에 찾아가 나이키의 제안과 비슷한 조건을 제안하면 나이키가 아닌 아디다스와 계약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디다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나이키를 택한 조던은 나이키와 함께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요. 1984년 조던을 놓친 아디다스, 2013년 커리를 놓친 나이키. 만약 조던이 리그를 씹어먹는 선수가 되지 못했다면, 커리가 더 큰 선수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 당시 아디다스와 나이키의 판단이 맞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던은 1984년 당시 나이키가 아닌 아디다스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만약에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면을 절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나이키가 커리를 놓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